진짜 한 달 어떻게 지내는지 모르는 것 같아요. 정말로. 아 시간이 네. 참 빨리 갔고 그 빨리 간 사이에 많은 일이 있었고 네, 그거 네. 다 지났더니 또 이건 또 무슨 일인가 하는 일들이 연속이 네. 되다 보니까 네. 이거 참 앞으로가 예상이 안 돼요. 오늘 당장도 뉴스가 몇 개씩 나왔는데 야 49년생 51년생 남자분 두 분이 만나가지고 도대체 이게 무슨 뭐하고 헤어진 건지. 그냥 이거 저희 옛날에 초등학교 다닐 때 보통 이런 식으로 많이 이렇게 싸웠던 것 같은데. 그렇지 똑같은 네, 얘기하고. 똑같이 서로 자기 주장만 하고 타협점 없이 누가 먼저 얘기하냐 뭐 이런 거 갖고 싸웠던 거 그런 수준으로 싸우고 있더라고요. 이거잖아요. 둘이서 여기 선거 네. 쫙 선거에서 네. 넘어오면 넘어온 만큼 잘라 네. 뭐 이런 거 하잖아요. 뭐 그거랑 다를 바가 없는 얘기를 합니다. 네. 네. 일단 뭐 다 좋아요. 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고 하는데 한덕수 예비 후보는 왜 나오셨는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. 네. 저 그분하고 아무런 뭐 그런 거 없어요. 그렇다고 김문수 후보를 적극 지지한다 이런 것도 아닙니다. 정치적 입장은 다른 겁니다. 그렇죠. 그냥 이 상황에서의 네. 어떤 처신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네, 네. 당 밖의 분이 어떻게 당 하면서 당에 맡긴다. 당의 처분에 따른다. 뭐 당원과 국민의 뜻 이런 말을 하나요? 저도 그게 이해가 잘 안 돼가지고. 본인이 국무총리 네. 2번 하고 뭐 장관 여러 번 하고 했으면 뭐 다 되는 거예요? 그러니까 이럴 것 같으면 처음부터 들어왔으면 다 깔끔하게 해결될 문제였는데 왜 이 사단을 만드는지 잘 모르겠어요. 제가 김문수 후보라면 제가 이 얘기부터 했을 거예요. 그냥 당신이라고 제가 호칭을 하겠어요. 네. 당신이 나보고 국민을 배신하는 거다. 단일화를 안 하는 건 이렇게 얘기했는데 배신은 당신이 먼저 했다. 국민에 대해서. 엄중한 시기에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다가 갑자기 심판에서 선수를 유니폼 받고 있고 여기 지금 와서 새치기 한 거 아니냐. 권한대행 자리를 그렇게 가볍게 여기고 관둬서 지금 4순위가 하고 있잖아요. 최상목 부총리가 아직 관둬서. 그렇죠. 이주호 그것 자체가 국민에 대한 배신이다.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. 이 얘기부터 했을 것 같아. 진짜 앞으로 한덕수 지금 후보는 그 공격에 자유롭지 못할 것 같거든요. 어떻게 자유로워요? 당연히 안 되지. 이거 끝까지 이 질문에 따라갈 거예요. 저도 마찬가지. 저도 국민의 한 사람이니까 야 무슨 권한대행 자리를 저렇게 헌신짝처럼 던지고 8년 전에 한번 봐요. 우리가 이제 황교안 전 대표에 대해서 많이 비난하지만 그래도 그분은 권한대행 때 그러지는 않았어요. 대놓고 못을 박았어요. 나는 출마 안 한다고. 그때 출마 요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. 아예 네. 후보가 없었어요. 그렇죠. 그때는 후보가 없어가지고 우리 막 우왕좌왕 할 때예요. 네.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도 않은데 왜 나왔냐? 그럼 결국은 이 사람 밀려고 하는 사람들하고 뒤에 뭔가가 커뮤니케이션이 있었다고밖에 볼 수 있지 않아요? 네. 그러니까 제가 방송 마지막으로 간두기 전에 마지막 방송에서 민주당 패널들이 황교안 전 총리를 칭찬을 하더라고요. 그런 일도 벌어질 수 네. 있죠. 그 칭찬하는 이유가 지난 그런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권한대행으로서 황교안 총리가 보여준 모습은 굉장히 인상적이었다. 그때 당시 황교안은 칭찬한다. 이런 말까지 하더라고요. 이게 다 이 당의 제가 이 와수다 통해서 쭉 말씀드렸지만 뭐 작년 전당대회 세대 전쟁이다. 우리 당이 멀리 보면 19대 총선 때부터 2012년 총선 때부터 공천 잘못해서 이꼴을 당하고 있다 말씀드렸지만 하나도 틀린 게 없어요. 네, 진짜로. 예, 저희가요 다시 반복하지만요. 2012년 이전까지는 보수 우위 사회에서 정치를 했다고 저는 봅니다. 네. 2008년 총선 때 엄청나게 이겼고요. 153석을 네. 했는데요. 사실은 그때 뭐 친박연대니 뭐 친박 무소속연대 이런 분들까지 하면 거의 200석 가까이 했거든요. 그리고 대통령 선거는 그 전에 2007년 12월에 530만 표가 이겼어요. 네. 그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. 지금은 그때가 아니고 2012년도부터 균열이 가요. 우리가 2012년도 총선 때 152석을 하거든요. 사실은 임기 말기에 네. 여당인데 임기 말기에 하는 총선을 그렇게 이길 수가 없습니다. 근데 어떻게 이겼냐면 민주당이 탁질한 거예요. 네. 그 김용민이라고 지금 김용민 말고 나는 꼼수다. 예, 낙곰수하던 그 김용민이 노원에 출마해서 헛소리를 막 하면서 네. 뭐 이상한 단어 쓰고 네. 그동안 뱉었던 여러 가지 악담들 뭐 콘돌리자 라이스를 네. 어떻게 하냐는 이런 정말
입에 담기도 어려운 배설을 했던 것들이 다 예, 돌아와가지고 그 배설물들이 네. 둥둥둥 떠갖고 오면서 선거판이 뒤집어지고 그래도 박근혜라는 분이 당에 네. 있었기 때문에 우리 실력보다 훨씬 많이 나온 거예요. 네. 그걸 착각하고서 급발로 대선이 되게 된 대선도 봐요. 그때 대선을 3.6% 이겼어요. 108만 표. 네. 그러면 이제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. 경고가 나왔으니까. 그렇죠. 그래서 제가 우리 김인영 대변인도 기억을 할 텐데 우리 그때 청와대에서 처음 만났거든요. 이분은 MB 청와대에서 네. 우리 이제 문 열어주는 분이었어요. 네. 이수인계하는 네. 8급 직원이고 네. 저는 이제 처음 들어간 입장인데 저 아무것도 모르니까 청와대 들어가서 네. 제가 들어가자마자 한 얘기가 있어요. 우리 뒷생각해야 된다. 네. 2013년 3월 달입니다. 그게 쟤네들이 민주당 사람들이 최소한 386 그때는 우리가 386이라는 용어 썼죠. 그때 이제 586 뭐 이런 말 이제 네. 하기 시작할 텐데 저 아스팔트에서 돌 던지던 임종석, 정청래, 뭐 이인영 이런 사람들 60 훨씬 넘어서 은퇴할 때까지는 버티고 있어야 된다 우리가. 네. 그 얘기 하셨었습니다. 안 그러면 다시 살아나서 그때 그 감성으로 미친 짓 할 거다. 그대로 나오잖아요. 네. 그런데 바로 그 다음 총선에서 우리가 무슨 짓 했어요. 뭐 옥새를 들고 날랐니 어쩌니 하면서 바보짓 해가지고 안철수 국민의당이 38석을 가져가는데 우리가 한 석을 져요. 네. 123대 121로 한 석을 진다고. 네. 그 한 석 진 게 엄청 큰 거예요. 그렇죠. 국회의장을 줘버렸어. 그 한 석 진 것 때문에. 네. 우리가 그 무소속이 4명 있었거든요. 밖에. 그 사람들 그냥 했으면 126석이 돼서 그래도 일당은 했을 텐데 공천 안 줘. 유승민 이런 사람도 네. 공천 안 줬잖아. 네. 윤상현은 뭐 안 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있었고. 네. 국회의장을 줌으로써 탄핵안이라든지 이런 거가 통과되는 데 있어서 그렇죠. 고속도로 깔아준 거예요. 네. 그 나비 효과가 17년도 탄핵으로 넘어가고 뭐 이렇게 된 겁니다. 네. 그러니까 우리가 보수가 정치적으로 지형상 볼 때 망하기 시작한 거는 그러니까 기울어지기 시작한 건 10년이 넘었다. 근데 우리는 무슨 짓을 했느냐? 10년 전 상황에 매몰이 돼서 공부 한 자도 안 하고 탱자탱자 놀다가 시험 문제 어렵게 나오고 쟤는 반칙을 하든 뭐 하든 점수가 잘 나오니까 뭐라고 그래요? 부정선거다. 이렇게 된 거예요. 아주 간단하죠. 부정선거. 그러니까 선생님이 시험 문제 알려줬다거나 네. 뭐 쟤는 뭐 컨닝을 했다거나 이런 얘기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. 지는 공부도 안 하면서. 네. 이런 아주 골 때리는 상황이 된 겁니다. 네. 하여튼 뭐 저희가 전반적으로 왜 지금 보수가 이렇게까지 망가졌는지 설명을 드렸고요. 그리고 이제 뭐 전당대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동훈 후보께서 이제 캠프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 일을 조금만 더 이제 당한 얘기 해야지. 네, 당한 얘기 먼저 좀 설명드릴게. 해보세요. 네. 일단 제가 해명할 게 하나 있는 게 이제 저보고 오늘 울지 말라고 이제 제가 약간 울보처럼 이미지가 돼가지고 네? 제가 그러니까 전당대회 끝난 날 제가 후보님 차에 모셔다 드리고 울었거든요, 펑펑. 근데 그게 이유가 있었던 게 제가 수석님은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. 입장하실 때 약간 울컥하셨다고 들었거든요. 저는 사실 안에 들어와서 이제 대충 이제 직감을 했죠. 저도 상황이 안 좋다는 걸 알았는데 저는 이제 공보팀이니까 저희 공보팀장이랑 저랑 뭘 해야 됐냐면 후보님 나가는 동선을 짜야 됐었어요. 그러니까 후보님이 이긴다고 가정하고 동선만 다들 머릿속에 있는데 그랬네. 저희는 이제 패배했다고 생각하고 동선을 짜야 되는데 너무 울컥하더라고요. 그 동선을 짰는데 그래서 저희가 짤 때 저희 공보팀장이랑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나가는 동선을 들어오는 입장 그대로 동선을 짰어요. 일부러 의미를 부여해드리고 싶었어요. 이거는 우리가 단순하게 졌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다시 시작할 수 있다라는 그런 지지를 당원과 국민들께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대표님께서 다시 한 번 더 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 부여해드리려고 동선을 일부러 그렇게 짰었어요. 그래서 근데 공보팀장이랑 빨리 치고 나가야 되는데 이 의자가 다 케이블타로 묶여 있더라고요. 그렇지. 그래서 못 치고 나갔어요 저희가. 그렇지. 그래서 의자가 다 묶여 있었죠. 네, 그러니까 부랴부랴 뛰어 나가면서 저희가 이제 기자분들 질문은 못하게 막는다. 유튜브 분들이야 뭐 어쩔 수 없지만 기자분들 질문을 막는다. 그 짜면서 막 뛰어가다가 감정이 막 저도 막 올라오더라고요. 점점점 올라오다가 이제. 그랬어요? 네, 마지막에 후보님 가시는 거 보고 진짜 제가 너무 많이 막 그런 막 생각이 들어가지고 울었는데 제가 뭐 평소에 그렇게 많이 울지는 않습니다. 네.